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여기까지 빠진다. 그때 매출 2300% 증가, 최대 실적 2차전지 이 기업. 미친 듯 사 모으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미친 듯 사 모으면은 저는 늘 가는 종목들만 소개시켜 드린다 했어요. 최근에도 3배고 5배고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 이제 SY라고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SY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7월 달에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지금 대략적으로 2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죠. 뭐 사실상 이 과거에 소개시켜드렸던 것까지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미 뭐 3배 가까이 뭐 이상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앞서 소개시켜 드렸던 정말로 뭐 SY가 아니라 하더라도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등등등과 같이 증시가 빠질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잡을 수 있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 정말로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걸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꽤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상의 약 4% 정도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 하락,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까지 빠질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를 봤을 때 일단 이 증시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봐야겠죠. 이 하락의 원인이 뭐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했다?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 하락 리스크라고 보셔야겠죠. 사실상인데 이 국채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국채 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불안, 경제 불안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 대출 금리 상승과 함께 앞으로 뭐가 됩니까? FOMC에서 이제 기준 금리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악재,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증시를 뭐한다? 하방으로 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상에 제가 늘 말하는 게 이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FOMC 이후에 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재개가 되면서 그 불안감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증시가 떨어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인상되는 이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금리가 적어도 인하되는 이때까지는 뭐한다? 증시가 추가적인 하방이 나와줄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뭐 최악의 경우는 금리 인하 때까지겠지만 최상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언제까지로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자,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뭐가 돼요? 커지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악재로서 증시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오히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FOMC에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뭐가 된다? 제로 소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에 따른 이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 11월에 FOMC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16%였던 게 31%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인상 확률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FOMC가 11월에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선반영에 따른 이제 증시 호재로 봐야겠죠. 선반영이 되면서 증시는 뭐한다? 반등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금리 인상이 돼도 증시 반등에 대한 확률이 큰데 금리가 동결이다. 그러면은 그냥 증시는 미친 듯이 더 크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11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증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회의 이후에는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11월까지 증시가 밀리면서 주가가 뭐예요? 주가가 하방으로 밀어줄 때는 뭐를 노려볼 수 있습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본다 하더라도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뭐 차트가 이 구간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좀 리스크는 커요.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만 그래도 전에 있던 2011년도 고점대, 이 저항대를 아래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2200포인트, 우리가 진짜 많이 잡아봐야 225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가 돼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 잡고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도 하락을 예상해 본다 했을 때 장기적인 하방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차트는 아니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본다고 하면 어때요? 많이 빠져봐야 제가 보는 관점은 800포인트. 지금 800포인트 때는 지켜내지 않을까요? 자, 이런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증시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이 아무래 11월이 오기 전 이 FOMC가 다가오는 이 시점이 최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시장일수록 언제 증시가 올라갈 것인가 반등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올라갈 만한 아니면 이 증시를 견인할 만한 이 테마를 찾아서 뭐 할 수 있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연 무엇이 시장을 견인할 것인가? 시장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봤더니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예상하느냐? 자, 일단 11월까지는 밀리겠지만 11월 이후에 뭘 봐야 된다? 실적. 결국에는 이 11월에 미국 대형 기술주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디폴트라면 가이던스 상향이나 질적 개선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적에 환호하기보다는 실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3분기 실적 시즌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월의 변동성을 저가 매수로서 이용을 하되 지금 뭐 봐야 된다? 실적이 얼마나 받쳐주는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실적 시즌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하방 압력을 키울 것이고, 실적이 받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상방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엇을 보고 실적 시즌을 보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에 대한 뭘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저가 매수로서 시장 흐름을 잡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야 될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11월에 뭐 했어요? 11월에 FOMC 이제 회의에서 이제 이 흐름과 함께 시장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이 다가오면서 실적 시즌, 이 실적 시즌에서 뭐가 된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인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인가 봤을 때 역시나 3분기에 뭐 해야 돼요? 3분기에 미국에서 최대 실적이라든지 역대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업종에서 관련 수혜주를 찾는 게 좋은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더니 어떤 종목이 있느냐? 자, 미국이 지금 뭐가 엄청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느냐 봤더니 뭐다? 바로 미국이 지금 3분기에 뭐 하고 있다? 신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대요. 전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뭐 한다? 신차 판매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3분기에 신차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거는 고금리라든지 파업의 영향이 있음에도 신차 판매량이 지속적인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이 신차 판매 관련돼 있는 차량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뭐 할 확률이 높아요. 3분기에 실적 모멘텀에서 정말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실적을 견인하고 이 차량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증시를 견인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역시나 차량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뭐 사실 지금 당장 뭐 테슬라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차량 판매량이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뭐라고 해요? 3분기 판매량이 43만 년대로 둔화가 됐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둔화가 차량을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둔화가 된 게 아니라 뭐 했다?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가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차량을 팔고 싶어도 뭐예요?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둔화가 되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2분기보다 판매량은 낮았지만 뭐한다?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는 역시나 일단은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테슬라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보면 뭐합니까? 전기차 리비안 같은 경우도 3분기에 1만 5천여 대를 인도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상회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다? 차량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3분기에서 미국 판매량이 얼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떠한 차량 판매량이 증가하는가를 봤더니 아까 뭐예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전기차죠. 전기차. 자,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게 뭐다? 또 전기차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9월 미국에서 나란히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전기차와 SUV가 견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들의 판매, 이 실적과 함께 미국 증시를 견인할 때 뭐가 움직일 확률이 크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이 실적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으로서 시장 상승을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실적이 받쳐주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한 게 뭐냐? 이게 마치 누가 의도를 하는 것 같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게 뭡니까? 11월에 아까 제가 뭐가 있다 했어요? 실적 시즌이 있다고 했죠? 이때 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차량 기업들의 실적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11월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FOMC 있다 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증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했죠. 그리고 11월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이제 예상되어 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래서 11월 8일에서 9일에 청약을 거쳐서 17일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11월에 지금 이 뭐예요?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반영이다 라고 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11월에 이제 그 실적 발표와 함께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전기차 업종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 뭐를 또 때려 먹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모멘텀으로서 전기차 2차 전지들이 또 뭐할 확률이 크다? 강한 상방으로서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식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왔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하지만 이 3분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만 놓고 봤을 때는 뭐다? 역대 최대의 투자가 들어오면서 어디에?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뭐한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투자.
그만큼 저는 딱 이 3분기 실적 모멘텀과 함께 11월에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의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또 재미있어요. 제가 늘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2차 전지 사자 외쳤던 개인들이 뭐예요? 2차 전지를 손절하고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다? 인버스에다가 몰빵하고 있습니다. 인버스에 몰리고 있고 하락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사면 떨어지고 개인들이 팔면 뭐한다? 오른다.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2차 전지의 상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과연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 무엇을 살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보통은 리튬,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뭐 실리콘 배터리, 뭐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보는데 지금은 단순합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보는 것도 뭐라고 해요? 실적이 기대되는 자동차주를 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자동차. 그럼 2차 전지 전기차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뭐가 당연히 따라옵니까? 부품. 이 부품 관련 애들 매출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라 부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보면 뭐라고 해요? 올 4분기에 신차 기대 차량 부품주도 달릴 것이다. 지금 해외 생산도 늘고 수주도 늘고 전체적인 전기차가 되었던 이제 차량이 되었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한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월에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2차 전지든 뭐 전기차든 이 실적이 받쳐주는 실적 상승 견인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전기차 부품주를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런 관점 봤을 때. 뭐 사실 폴더블 폰 시장 확대 최대 수혜주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뭐 기존에는 폴더블 폰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폴더블 폰은 삼성이니까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삼성이 거의 목숨 걸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합니까? 2차 전지 부품 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2차 전지 부품 배터리셀 보험 뭐 미쿠린 뭐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최근에 2차 전지 부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보다시피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부품 예약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라든지 전기차 핵심 부품 주력으로서 전기차 분야 매출 비중 2배.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에서의 매출이 기하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파이엠텍이 뭐가 예상이 되냐고 하면은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 매출 예상 성장치가 얼마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9월 말 기준으로 초도 물량 공급에 성공을 했는데 내년 매출 확장은 내년으로 예상을 하며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얼마까지 예상한다? 2329%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2000%면 굉장히 큰 폭의 뭐예요? 매출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고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고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0% 상승 성장 예상이 되는 파인엠텍이 엄청난 성장 모멘텀과 함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하방으로 오는 이 구간, 여기 밑골이 달았던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이 굉장히 저가 매수의 분할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 조정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빠질 때 이 꼬리 구간에서 잘 매집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시장 반등과 함께 전고점까지만 가져도 여러분 한 2배 정도 기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하고 단타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단타 참여 링크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링크를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무료로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단타 리딩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뭐 카카오톡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 얼마든지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